희망갑에서 정말 흑백 요리사 제대로 준비를 했습니다. 네. 서민의 애환이 담긴 북한 서민의 음식 그리고 북한의 상위 1%가 먹는 최고급 요리 오늘 준비했습니다. 기대된다, 기대된다. 맞습니다. 자, 그 중에서 제일 먼저 선보일 음식은요. 바로 우리 북한 주민들, 그 서민들의 애환과 어떤 향수가 담겨 있는 북한 음식의 대표적인 음식이라고 볼 수 있겠죠. 바로 그 음식은 순대입니다. 근데 좋아하지. 남녀노소 다 모두가 좋아하는 그런 맞아. 대중 음식입니다. 맞아. 예, 그래서 평민에서부터 이제 당 간부에 이르기까지 모두가 다 좋아하거든요. 그리고 또 이제 명절에는 순대가 없으면 성립이 안 됩니다. 음식 자체가. 맞아. 예, 그래서 저도 한국에 와서는 이제 명절에 대해서 좀 순대가 먹고 싶다라고 할 때가 있거든요. 그때 이제 온라인에서 이북식 순대를 주문해서 먹습니다. 예, 주문해서 먹는데 이거를 찌어서 먹는 것보다 기름에 볶아서 먹으니까 더 이북 맛이 나더라고요. 맞아. 그렇게 먹다가 한국에 와서 처음에 와가지고 뭐 먹고 싶냐 순대 먹고 싶냐 순대 가서 딱 시켜줬는데 다른 거야. 당면만. 당면만 있어. 맞아. 우리 이거 뭐 순대야 순대대. 근데 찰밥도 없어. 고기도 별로 없어. 순대 아니다 순대대. 그래 너무 놀랐어. 야 무슨 이런 순대가 다 있냐. 솔직히 말해서 우리도 이 당면 순대를 먹기 시작한 게 그렇게 오래 안 됐어요. 오. 1960년대 후반 동경 올림픽 이후에 이제 일본이 좀 잘 살게 되면서 일본에 이제 돈가스 수요가 폭발을 했어. 일본에 있는 양돈업계에서는 그 약간 그 공급이 딸린 거예요. 그래서 이제 대한민국 보고 너희들이 돼지를 키워가지고 좀 수출해달라. 그래서 돈가스가 이제 돼지의 등심과 안심만 쓰잖아. 부속품, 족발, 창자 이런 게 시중에 풀렸어요. 이제 돼지에 이제 소창이 나왔어요. 근데 여기에 고기를 넣자니 못 살았잖아 우리가. 뭘 넣을까 하다가 이 돼지 소창에 남아도는 당면 한번 넣어보자 해서 70년대 때 탄생한 것이 우리가 먹는 당면 순대예요. 얼마 안 돼요 이게요. 첫 번째 이북식 순대 준비한 셰프는 누굽니까? 준비했어요. 접니다. 너무 기대된다. 맛있어. 원래 이제 흑백 요리사에서 처음에 이제 순대를 만들 계획이 있었어요. 근데 이제 주섬주섬 뭐 이렇게 옷을 입혀서 내보내더라고요. 근데 이제 흰색깔 옷을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는 첫 라운드를 하지 않고 사실은 부전승이 된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제가 순대를 거기서 만들 기회가 없었어요. 네. 그래서 오늘은 좀 순대를 준비해봤습니다. 오늘 저는 막창을 이용해서 아바이 순대 만들 예정입니다. 맛있겠다. 오, 맛있겠다. 제대로네. 제대로다. 제대로네. 제대로다. 이제 아바이는 아버지라는 뜻이고 함경도 방언이죠. 그래서 함경도는 이제 산간 지방이고 아버지가 되게 고된 일을 많이 하셨던 지방이라고 아버지에 대한 존경심이 집안애들 항상 묻어 있었다. 아바이 순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저 할머니께서 가르쳐 주셨던 그대로 지금 만들고 있는데요. 이북에서 많이 나왔던 재료, 특히 함경남도에서 많이 나온 재료인 무나 무청시래기 등이 들어가고요. 그다음에 돼지 지방, 돼지 지방 완전 북한 스타일이다. 씹는 맛도 있겠습니다. 돼지 지방이 들어가서 되게 촉촉할 것 같은 느낌. 돼지 고기, 돼지 선지, 저기 들어가야지. 그다음에 두부 등이 들어갑니다. 함경남도는 아무래도 겨울이 지배적으로 긴 지역이다 보니까 그 야채를 오랫동안 먹을 수 있는 저장 방식이 이남 쪽보다는 발달을 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무말랭이나 아니면 무청시래기, 뭐 가끔씩은 묵은 나물들도 저희는 사용을 하고 있고. 막창이요? 대창도 저 큰 막창은 아무래도 소창보다 사이즈가 굵고요.
그다음에 지방도 많고요. 그다음에 조금 더 이제 농후하고 짙은 맛이 있어서 삶기 전에 속이 똑같다고 하더라도 삶고 나서 이 내용물의 맛이 달라져요. 식감 좋겠다. 좀 약간 쫄깃쫄깃하고, 예, 근데 약간 삶는 방식에 따라서 얘네들이 너무 탄탄하지 않게 만드는 게 좋아요. 북한에 저렇게 뚱뚱한 순대 많아요. 예. 구멍을 내네요? 오 뭐야? 막 찔르는데? 들어가면서 안에 있는 공기를 수압으로 싹 내보내는 역할을 하고 뜨거운 물에 들어가자마자 그게 딱 막혀요. 모든 요리는 다 똑같은데 재료와 이 제작자와의 소통이거든요. 어떠한 방식으로라도 이 재료들은 본 이 재료 자신이 제일 맛있는 순간이 왔다라고 저희한테 신호를 줘요. 신호를 줘요? 특히 순대 같은 경우에는 오버쿡이 되면은 다 터지거나 아니면은 다 쭈그러들거나 아니면 지방이 싹 다 빠져버려서 맛이 없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되게 날카롭고 굉장히 예민하게 재료가 주는 신호를 캐치를 하는 게 되게 중요해요. 그런 데에 제일 많이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저희 할머니가 순대를 만들 때면 꼭 외갓집 식구들이 다 모입니다. 얼마 안 되는 식구들이다 보니까 굉장히 단단해요. 할머니들 두 분이 모이셔서 순대를 채워서 만드시면 일산에서 부산에서 속초에서 흩어져 있던 가족들이 이제 오십니다. 그래서 그거를 나눠 먹었던 기억이 제일 좋은 기억이었던 것 같아요. 흰 색깔 순대, 이제 백순대. 먼저 썰 거는 뭔가요? 일단 첫 번째로 썰 거는 백순대입니다. 백순대. 순대. 이게 계란이랑 찹쌀죽 뭐 이런 걸 넣고 부드럽게 삶아낸. 이야, 냄새 너무 좋다. 이게 진짜다. 이게 백순대가 저렇구나. 계란 네. 넣구나. 집에서 순대 썰 때 저 꼬랑지 주워 먹는 맞아. 매를 맞으면서 주워 꼬랑지가 먹는데. 맛있어. 그렇지. 진짜 야, 정말 그 왜 살이 그 소세지 냄새 같은 게 나. 와, 그래요. 계산이 순대. 계산이 계산이라는 단어 자체가 이제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거위라는 단어. 계산이가 거위 순대라고요? 네네, 거위. 오리 같은 애. 네네, 거위 거위. 얘기하는데? 거위. 예. 그 거위 아니 원래 이제 계산이 순대라고 하면 계산이 거위 목 껍질 안에다가 다진 육을 넣는 계산인데 저희가 이제 근데 이 남쪽에서는 사실은 좀 안 먹어요. 네. 그래서 저희가 이거를 오리고기로 바꿨어요. 왜냐면 맛도 비슷하고 또 친척이기도 하잖아요. 어떻게 네. 보면. 저기지. 근데 좀 너무 좋아하셔가지고 오리고기고. 탕은 돼지탕일 거잖아. 이거는 돼지도창입니다. 그래서 안에 좀 이제 후추 네, 미나리도 저게 있고. 진짜 맛있다. 와 얘는 뭐? 아, 저게 진짜인데. 진짜 맛있다. 와 얘는 뭐? 아, 저게 진짜인데. 야, 이게 아바이스인데. 어우. 네. 야 이렇게 이제 비주얼이 딱 향을 북한이다. 길게. 이 뒷창이랑 앞창이랑 이게 달라요. 왜냐면 두께도 다르지만 걔네들이 갖고 있는 지방량이 달라서 다 똑같은 레시피랑 똑같은 속을 채워도 어느 피스에 따라서 맛이 달라요. 앞창 뒤창 중에 개인적으로 어떤 게 더 맛있나요? 사실은 앞쪽이 좀 더 앞쪽이 맛있어. 앞쪽이 좀 두껍고. 이야, 이거 뭐. 알탕집에서 알 꽉 찬 그런 느낌. 야. 장을 제가 같이 좀 찍어서 좀 준비를 해드리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새우젓은 저희는 육젓, 6월에 잡힌 6월에 그다음에 된장은 까막 된장이라고 요 강원도에 된장이 진짜 진해요. 약간 춘장 같기도 한데. 춘장 같아요. 저도 오리지널을 먹었다고 생각하지만 그 어디까지나 할머니가 만들어주신 거고 네, 또 진짜로 드셔보셨던 분들의 또 의견 다르니까 네. 오늘 그것도 들으러 왔습니다. 네. 지금부터 여러분은 시식을 하게 됩니다.
그래도 뭐 백순대 드시고 아. 그다음에 아바이 드시고 그다음에 약간 불그스름한 애가 이제 마지막으로 드시는 거예요. 백순이는 뭐에 찍어 먹을까요? 백순대 소금에 찍어 드시고. 소금. 네. 소금. 아니 순대가 너무 고소해서 깜짝 놀랐고 그 잡내 같은 게 전혀 없어요. 아, 그리고 북한 순대보다 더 맛있어요. 북한 순대보다 더 맛있어요. 일단 식재료가 입안에서 다 살아 느껴집니다. 그리고 그 안에 들어가는 식재료의 그 상태를 하나하나 다 각각의 맛을 조화롭게 낼 수 있는 상태로 만드신 다음에 순대에 넣으셨다라는 정성이 느껴지는 맛이라서 깔끔하고 고향의 맛이다라는 표현 이상의 맞아. 점수를 드리고 싶습니다. 아, 역시. 예, 저는 이 대창으로 만든 그 순대가 굉장히 인상적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맛 보니까 정말 북한에서 먹던 그 맛 그대로 느낄 수 있었습니다. 다 드셨구나. 제발 북한 맛이 급하셔서 다 드셨어요 지금. 좀 더 주시면 그러면 시식해 보겠습니다. 자, 요거 마지막, 걔가 마지막이요. 요거 뭐랑 찍어 먹어? 아, 요거는 마지막이고 마지막. 그 옆에 이제 아바이 순대. 아바이 순대 먼저 드시는데 요거를 까막장이라고 드셔요. 까막장은 뭘로 만든 거예요? 까막장은 서리태콩으로 만들고요. 이북 쪽에서 가까운 강원도 지역의 소속장이에요. 그래서 좀 더 진득한 맛도 있고 춘장 같은 느낌도 있다고들 하시는데 예, 이제 된장입니다. 야, 이거 와 이거 이거 대박이다. 미쳤다 이거는. 와 너무 맛있다 이거. 저희도 좀 더 가면 안 되겠습니까? 보여드려야 될 것 같아요. 여기다 넣겠습니다. 우정. 와. 안에 소가 너무 부드러워. 아니 조금 먹어. 아니 이거 개수를 딱 맞춰야 되겠는데 이거 까마겠어요. 여기 더 많습니다. 예. 아 이게 진짜 감칠맛이 나고 정말 쫄깃쫄깃한 게 북한에서 먹던 맛 그대로예요. 똑같아요, 똑같아요. 자 다시 한번 대창 잡수요. 바로 우리가 북한하면 제일 먼저 떠오르게 되는 바로 그 음식입니다. 수많은 냉친자들의 사랑을 받는 음식, 바로 평양 냉면입니다. 네. 근데 제가 충격적인 사실 하나 꺼내드릴게요. 충격적인 거. 서울에도 이렇게 어느 집이 뭐 평양냉면 맛에 가깝다 의견이 분분하잖아요. 사실 평양하면은 가장 냉면의 상징이 어디겠습니까? 옥류관이죠. 그렇죠. 옥류관의 냉면 맛도 변해왔고 옥류관의 냉면 레시피도 셰프님 계셨을 때와 지금이 달라요. 네, 계속 달라지죠. 그래서 원조는 지금 북에도 이쪽에도 없어요. 계속해서 냉면 맛이 바뀌었다는 겁니다. 특히 냉면 좋아하는 분들은 뭐 북한은 싫어해도 옥류관 냉면 한번 먹고 싶다. 그렇지. 이런 말이 있잖아요. 1960년에 김일성이 평양에서 가장 맛있게 먹었던 냉면집 사장님을 데려다가 만든 곳이 바로 옥류관이에요. 오호. 그러다가 이제 점점 규모가 커지고 고급스러워지면서 요리사도 굉장히 많아진 거죠. 북한 최고급 냉면 전문점 옥류관의 모습을 영상으로 보시죠. 맞아. 궁전이네. 옥류관에서 하루에 봉사되는 국수는 10,000기 이상이나 된다고 합니다. 만기? 사실 한국에서는 300그릇만 팔아도 하루에 성공이거든요. 진짜 써. 오며
먼저 찾는 냉면일세. 냉면 노래도 있어요? 노래 있어요. 평양냉면. 아, 제목이 평양냉면. 평양냉면. 아. 그거 좀 더 있었으면 좋겠구만. 냉면밖에 내 새끼 없다. 평양. 아니 지금 하나만 좀 여쭤봐요. 딱 한. 옥류관의 주방에 일하는 사람이 몇 명쯤 되는 것 같으세요? 기본 요리사, 고급 요리사만 한 70명 되고 그 70명이 보도들 한 10명 한 700명 정도는 있어요. 요리사가요? 700이요? 요리사 밑에 10명 있대요. 요리사 한 요리사 밑에 10명. 한 요리사 밑에 10명씩? 네. 와. 그러니까 요리사는 북한에는 요리사가 칼질이라네요. 예. 요리사가 그 밑에서 다 칼질해서 준비해주면 간만 딱 보여요. 알겠습니다. 오. 야. 세계적으로 식당에 700명 있는 데가 있나? 그러니까 이게 가능한 게 인건비가. 북한이니까. 인건비가 안 커피 안 줘도 되니까. 사대보험, 그렇지. 법사대 사대보험 없이. 근로기준 시간 한 끼. 퇴직금도 없어. 대단한 거죠? 대단하다. 하루에 10,000그릇이 팔린다고 합니다. 얼마나 맛있으면 사실은 줄이 얼마나 길어요. 아무나 먹을 수도 없어요. 심지어 만 그릇을 만들어도 금방 끝나면 못 먹어요. 냉면 공급표가 있어야 됩니다. 맞아요. 제가 북한에서 이제 외무성에서 근무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외무성에서 이제 옥류관까지 한 700-800m 정도 거리에 있습니다. 네, 그러다 나니까 이따금씩 이제 냉면 생각이 나게 되면 옥류관에 가곤 했거든요. 외무성 직원들도 암표를 사서 먹거든요. 그러니까 암표를 사가지고 이제 한 그릇에 한 10,000원 정도 합니다. 근데 이 10,000원 정도가 제가 그 월급이 3,200원이었었거든요. 그러니까 제 월급, 석 달치 제 월급을 바쳐야 이제 국수 한 그릇, 냉면 한 그릇. 국수 한 그릇 먹는데 월급. 근데 이제 옥류관에서 가장 핵심적인 포인트는 육수입니다. 맞지. 예, 육수가 기본이거든요. 북한에서는 굉장히 소고기가 귀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귀한 소고기를 가져다가 특별히 공급을 받아서 이제 푹 고안해가지고 끓이거든요. 그래서 나온 육수이기 때문에 이게 육수의 그 진맛, 진한 맛 굉장히 또 구수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김씨 일가도 냉면을 먹겠다라고 하게 되면 이 육수만큼은 옥류관에서 받아다 먹습니다. 예, 그럴 정도로 육수가 굉장히 유명하거든요. 아 근데 이렇게 어렵게 들어갔어요. 암표까지 사가지고. 근데 가니까 메뉴가 한 가지면 좋은데 아니야. 아까 넓적한 접시도 있고 깊은 접시도 있고 그렇지. 그래. 이거 어떻게 골라야 돼? 그러니까 약간 사람들이 생각할 때 평양냉면만 생각하는데 실제 평양 사람들이 가장 많이 먹는 게 쟁반이에요. 쟁반냉면. 그래서 저걸 쟁반냉면이라고 하는데 일단 인기가 많은 이유가 고기가 많이 들어가 있어요. 소고기, 돼지고기 하는데 실제로 보면 그 밑에 빨간 양념 있고 육수 맛보다는 저 비빔면 비슷한데 좀 촉촉한? 근데 고기가 많다 보니까 북한 사람들 입장에서는 약간 용량 보충하는 느낌으로 인기가 많아요. 아, 저건 쟁반냉면은 평양냉면 외에 더 비싼 거예요. 저도 쟁반국수 정말 좋아하는데 좋아하죠. 이 쟁반국수 고명을 보게 되면 대체 뭐 소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그리고 또 계란, 맞아. 이 채소 뭐 다 푸짐하지.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굉장히 푸짐하거든요. 푸짐한 한 끼. 예, 푸짐한 한 끼 먹게 되면 굉장히 그 기분이 좋습니다. 그렇죠. 저게 맛있지. 맛은 있어요. 대장님 질문 있습니다. 딱 하나만 골라주십시오. 쟁반냉면입니까? 평양냉면입니까? 쟁말입니다. 쟁반이 맛있어. 요리야, 요리. 양도 많고 푸짐하고. 그리고 2018년에 문재인 대통령이 이제 평양을 방문했을 때에도 개인적으로 자기 취향은 이 쟁반국수다라고 얘기했던 예, 우리나라 대통령들의 입맛도 사로잡은 이 북한의 평양냉면, 옥류관 냉면. 참 이 우리나라 사람들도 얼마나 매니아가 많습니까? 그래서 여기에 냉면 만드는 공대생 전철호 씨가 대한민국에 와서도 냉면 가게를 많이 했습니다. 많이 했죠. 많이 했어요. 제가 또 공대생 아닙니까? 그래서 그렇죠. 제가 유학 갈 때 유학생들께 냉면 기계를 들고 가요. 그렇지. 분해해가지고. 누르는 거 있잖아. 진짜요? 네, 들고 가죠. 네, 진짜로. 누르는 거 있잖아. 조그만 거 누르는 거. 그러면 진 붙일 때 이렇게 그대로 오면 못 크니까 풀어가지고 네. 분차고는 따로 따라서 딱 해서 가요. 그럼 한 사람이 가져가면
가서 한 달에 한 번씩 모여가지고 냉면 뽑아 먹어요. 밀가루 반죽이 없으니까 밀가루 가지고서 막 해가지고 고기는 많으니까 고기로 국물 내가지고. 해외 나가 있는 북한 대사관들의 100%다 국수 기계가 있습니다. 있어, 맞아요. 북한에서 가져가고. 우리도 있어 지금. 요만한 거, 요만해, 한 요만해. 국수를 뽑아서 먹습니다. 몰랐네. 먹는구나. 많은 분들이 옥류관 정통냉면을 궁금해가지고 오늘 또 공대생이 그런 거 아주 철저하게 하지 않습니까? 너무 궁금해요. 옥류관 오리지널 냉면. 우와. 플레. 옥류관 셰프 앞에서 옥류관 냉면. 생깁니다. 딱 걸려요. 야, 오늘 제대로인데요. 우리 보답니다. 자, 전철우 냉면의 세계로 갑니다. 냉면, 평양냉면. 이거 맛있다. 오늘 만든 요리는 남북한 사람들이 북한하면 가장 생각나는 옥류관 아시죠? 옥류관의 평양냉면과 쟁반냉면. 제대로 있는 그대로 옥류관식으로 만들었습니다. 옥류관 냉면 육수에 들어가는 고기들인데요. 자, 먼저 질 좋은 소 양지, 그리고 돼지 앞다리, 그리고 닭입니다. 야, 좀 제대로 하셨구나. 이게 옥류관식이에요. 맞아요, 세 가지. 요즘은 이 세 개가 들어가서 푹 구워지면 아주 깊은 옥류관의 냉면 육수가 만들어집니다. 옥류관의 반죽은 100% 메밀에다 감자 전분, 그러니까 북한에서 녹막가루를 합니다. 녹막가루를 집어넣는데 메밀로만 하고 감자 전분을 하면 잘 섞이지가 않기 때문에 뜨거운 물에 익반죽을 합니다. 그리고 녹말이 들어가서 오래 삶으면은 삭고 퍼져 버려가지고 빨리 해요. 냉면은 차가운 음식이니까 반죽이 그래도 괜찮죠. 집에서는 항상 냉면 분틀이 큰 거 있었어요. 저희가 아빠하고 저하고 반죽하고 냉면 기계에다 놓고 밑에는 가마 큰 거 있어요. 그래서 연탄으로 막 피우면 아빠하고 저하고 위에 올라타서 막 껌으로 이렇게 내리더라고요. 쫙 내려오면 끓는 물에 익혀가지고 거기서 옥류관이 북한의 최고의 식당이잖아요. 외국인도 좀 많이 오고 그러니까 누가 봐도 고급으로 만들려고 해서 북한을 상징하는 음식이기 때문에 거명을 많이 했죠. 딴 데서는 그렇게 구경하기 힘들어요. 고기 세 개가 다 올라가고. 되게 탑이 좀 높아야 돼요. 아 이쁘다, 맛있겠다. 와, 제대로 하셨다. 다대기를 넣어요. 다대기. 이거 궁금하다. 쟁반냉면 다른 게 면 자체에다 비법 양념을 이렇게 비벼요. 비빔면이네. 맞아, 비벼야 돼. 이게 쟁반국수, 쟁반냉면. 쟁반이라서. 맞아요. 전철우 씨 냉면입니다. 쟁반. 우리 대한민국 분들이 항상 많이 궁금해하는 제대로 된 옥류관 평양냉면, 쟁반냉면 그대로 구현했습니다. 순조리 오리지널 고기국, 고기 육수, 소, 돼지, 닭 이게 세 가지. 평양냉면은 겨자를 넣어야 해요. 아, 겨자 넣어야 돼요? 네. 그냥 먹어. 일단. 대단한 맛 같더니. 그러니까. 봐봐, 그래요? 같은 평양에서 왔어도 평양냉면은 겨자 넣어야 돼요. 겨자 넣으면 맛배돼요. 와, 맛있다. 내가 걱정이 냉면 들어올 때 우리 매장에서는 냉면을 뽑자마자 1분 안에 들어가. 안에 불거든요. 근데 그게 제일 걱정이었어요. 근데 와 면도 너무 미끌미끌하면서 너무 맛있어요. 맛있다. 맛있네. 면이 오늘 코팅된 것 같아. 코팅된 것 같지?
냉면 들어올 때 우리 매장에서는 냉면을 먹자마자 우와. 옥류관 맛이 나요. 나요? 네. 나요. 와, 진짜 비슷하다. 윤종조 셰프님 지금 엄청 잘 들고 있거든요. 옥류관 맛이 있어요? 우리 셰프님이 제일 걱정돼요, 우리. 옥류관 맛이 있어요? 옥류관 맛을 제일 잘했네요. 아, 고맙습니다. 아, 고맙습니다. 고기 육수 치고 되게 깔끔하네. 사실 조미료를 쓰는 집들이 있어요. 근데 되게 깔끔하고 조미료 느낌이 거의 안 나. 그러니까 저희는 뭐 잘은 모르겠습니다만 고기 육수라고는 그래도 진한 대신 약간 무거울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렇지 않고 되게 깔끔해요. 저희들이 알고 있는 이제 물냉면 특유의 어떤 이 시원한 그런 맛이 살아있네요. 육향이 되게 단조롭지 않고 그 밸런스를 맞춰주는 게 사실은 좀 닭이 잘 맞춰주거든요. 근데 그 닭도 되게 잘 삶아졌고 그래서 육향이 또 그 짙은 맛을 내는 건 사실 소고기가 내주는 게 좋으니까. 자, 이번에는 옥류관 인기 메뉴 쟁반을 저희가 먹고 있습니다. 이게 더 맛있다고 막 그랬어요. 야, 이거는 좀 빨갛고요. 비빔냉면에 육수가 들어가는 그런 느낌이었어요. 육수가 거의 자박자박하게 있어요. 야, 우리 윤 회장님 보조. 야, 우리 보조. 저희 집이 그 할머님이 이북에서 오셨다고 했잖아요. 네. 저희 집의 가장 시그니처 음식이 김치말이 국수였어요. 네, 맞아. 그 맛이 나네요. 맞아요. 그러니까. 저는 사실은 저희 할머니 돌아가신 뒤에 그 국수를 거의 먹어본 적이 없거든요. 근데 와 오늘 이 양념에 뭐가 들어간지 모르겠는데 깜짝 놀라게 돼요 진짜 이거. 와, 진짜 맛있어요. 다 먹었습니다. 맛이 순실형. 순실이 아까 다 드셨네요? 다 준 줄 알았는데 없어졌어. 순실형. 맛있었어요? 나도 냉면 만들잖아요. 맞아요. 근데 더 맛있어요. 이제 드셔보신 분도 있으시지만 저는 먹어본 적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저한테 이 옥류관의 냉면의 기준이 생긴 거죠. 이렇게. 네. 아, 고맙습니다. 너무 감사드립니다. 또 생각나는 거 있어요? 고아원에 있을 때 그 애들이 제일 고급 명절 음식이 있는데 그게 지고기예요. 지고기예요. 오 하지 마. 이게 진짜 몰라서 직장 생활 한 사람들은 알아요. 지고기가 얼마만큼 영양소가 있는지. 지고기도 애들이 그 지가 더 빨라요. 애들이 영양실조 걸리니까 지를 못 잡아요. 그러니까 그 지약을 넣은 지들을 먹어요. 그러면 애를 딱 털어내요. 맞아, 애를 다 털어내고 그거 불로 이렇게 그러면 나무 꼬챙이 같은 걸로 태워갖고 껍데기 하게 되면 작은 토끼 같아요, 그냥. 그런 거 한 3마리 정도 뭐 이렇게 1마리 정도 있게 되면 그걸 뒷다리는 밥 한 그릇, 뒷다리 뒷부분은 그리고 중간은 밥 반 그릇, 뭐 대가리는 밥 2그릇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나눠요. 이게 뭐냐면 그 묵지밥을 한 그릇 2그릇 먹는 것보다도 그 꼬리 하나 요만한 거 뜯어 먹는 게 그게 영양가가 있는 거예요. 지가 얼마나 더러운데. 애들이 이게 지고기 있다 하게 되면 자기 밥하고 바꿔 먹으려고 하는 거예요. 고기 먹고 싶으니까. 단백질. 실제로 저는 진짜 죽을 뻔했다가 쥐 4마리를 먹고 살았어요. 어머, 세상에. 그게 이제 북한에서는 영양실조 걸리거나 이제 못 먹거나 이런 사람들한테 장티푸스, 파라티푸스 이런 병들이 걸리거든요. 저도 파라티푸스를 한번 걸렸었어요. 그래서 막 설사하고 그냥 고열에 시달리고 그냥 내일 당장 죽을 감이었어요. 근데 아빠가 이제 막 변속간이랑 이제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이만 쥐들이 있어요. 그거를 한 4마리 정도 이제 딱 구워가지고 먹인 거예요. 근데 그거 먹고 일어나더라고요. 진짜 영양실조였구나. 제가 가장 기억에 남는 게 제가 이렇게 꽃제비 생활하면서 그 장마당에서 얻어먹던 그 순댓국밥
예, 지금 제가 만드는 그 순대의 맛도 그 할머니가 가르쳐 준 거예요. 장마당에서 얻어먹고 사니까 그 할머니가 순대 만드는 날에는 꼭 아줌마 누구 하나 데리고 우리 집에 가서 순대 만들자 이렇게 하고 가서 그때부터 뭘 썰어요, 그 얼마요, 그 이걸 다 가르쳐 주면서 삶는 방법까지 터지지 않게 삶는 방법까지 다 할머니가 가르쳐 줬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지금도 순대를 끊임없이 만드는 것이 그 할머니 손맛을 느끼면서 그 할머니한테 얻어먹던 그 맛을 느끼면서 지금도 끊임없이 순대를 만들어요. 그래서 나눠주시는군요. 네, 그냥 먹고 우리가 파는 게 아니라 나눠 먹는 재미예요, 그냥. 야, 진짜 맛있다. 진짜 먹어본 사람들은 알잖아요. 근데 우리 선생님이나 에바 씨가 못 드셔봐가지고 정말 맛있고. 맞아요. 그럼 이제 최고의 레시피는 내 머릿속에 있는 그리움이에요. 사실은. 네, 그게 최고의 레시피가 되죠. 저희도 한번 좀 먹어보게요. 네네. 기회가 되면. 네. 자, 이번에는요. 우리 이만갑 식구들이 직접 뽑은 그리운 북한 음식을 준비했습니다. 눈물의 북한 고향 밥상 베스트 3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눈물의 북한 밥상 베스트 3. 3위 조개밥. 진짜 맛있어. 조개밥이 뭘까요? 볶음밥 같기도 하고. 여기 오니까 북방대합이라고 하는데 대합 조개. 북에서는 그냥 대합이라고 해요. 네. 근데 제철이만 해요, 큰 게. 제떨이? 접시만 하다 접시. 아니 북한에서는 식탁 옆에 재떨이가 항상 있었으니까. 맞습니다. 네, 맞아. 언제 하냐면 아이들 원적 갈 때 다른 해안가 아닌 집들에서는 뭐 해오는데 바닷가 지방 사람들은 애들한테 저걸 해주면 저기 쉬지 않고 우선 그다음엔 이 눈에 보기가 또 좋고 그래서 선생들도 그걸 자기 거 좀 해보라고 그래서 이제 부탁하는 거예요 하나씩. 저는 청진에 할머니가 사시거든요. 근데 무산에서는 사실 해산물을 잘 못 먹었어요. 근데 청진만 가면 저 조개밥을 먹었는데 여기서 가리비 있잖아요. 가리비를 북한에서는 밥조개라고 해요. 맞아. 네, 근데 가리비를 먼저 딱 먹은 다음에 거기에 밥을 얹어서 먹는데 그냥 생밥을 먹는 게 아니고 야채 뭐 여러 가지를 넣고 간장을 떨어뜨리고 거기에 기름을 부어요. 아니, 그 조금만 뭐 평평한 가리비에다가. 다 해요, 그거를. 그 안에다가? 네, 작은 데다가 다 해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비벼가지고 따로 숟가락을 안 써요. 그냥 가리비 그 조개 껍질을 들고 이렇게 먹는 거예요. 그리고 국물 같은 것도 끓여가지고 그 밥조개 껍질 가지고 이렇게 또 떠먹고. 그래서 되게 할머니네 집 생각하면 또 그리운 음식이죠. 그 밥조개 먹는 게. 우리가 그동안 오페르 뚜껑이나 껍질을 너무 등한시하고 잘 먹었던 것 같아요. 그러네. 강원도에서 그러면 군 생활했잖아요, 강유 씨. 강유 씨는 그럼 조개밥 먹어본 적 있어요? 네, 조개밥을 먹었는데 저렇게 막 화려하게 두 알 거 다 들어가고 막 거기에도 막 먹고 싶은 막 조개밥은 아니고요. 저는 그 임나무 댐이라고 저희가 군복무하던 거기 허수가 있었어요. 허수가 있었는데 거기 가면 뭐 산에 가서 나무하다가 뭐 씻고 할 때 거기 들어가서 이렇게 발로 이렇게 장걸음 이렇게 가는다면 막 조개가 밟히면 저희가 옆으로 이렇게 막 슉 하고 옆으로 가고 하면 또 아 여기 있구나 하고 잠시에 들어가서 잡고 막 그랬었거든요. 그런 걸 잡아서 뭐 그걸 가마에 놓을 수가 없거든요. 막 멀리 먹어야 되면 남비에 놓을 수가 없거든요 하니까 그걸 장작불에다 붓거든요. 구워서 그걸 굽다가 다 익으면 그 살을 한 절반 정도 먹고 밥을 넣고 그리고 뭐 소금 뭐 그리고 남새 뭐 반찬 같은 거 넣고 뭐 비벼서 먹었어요. 자, 손으로 정확히 개발. 큰 거 조개 얼마네요, 사이즈 손으로. 네, 닭바가지라고 이렇게 줘야 돼요. 이렇게 딱. 진짜. 근데 저도 봤어요, 저도. 한 개 조개살이 꺼내면 냄비에 하나가 뚝 돼요. 네. 아이고, 북한에 가보시오. 북한 뭐 이렇게 커요? 아, 그러면 인민들이 그거를 먹고 살면 되겠네. 하나라도 먹고 살면 되겠네. 진짜 그거 안 먹었대. 그거 안 먹었어. 안 말씀병이라고. 먹었대, 진짜. 안 먹었어. 그거. 할아버지들이 그러더라고, 안 먹었대. 알았어요. 어쨌든 조개 그 껍데기도 되게 소중하게 생각했겠네. 그걸 다 씻어가지고 보관해요. 산에 감춰놓고 덜 밑에 감춰놨다가 또 이러곤 하는데 저희가 저희 껍질을 엄청 모았었는데 관리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걸 산에다 감춰놨었는데 다른 놈이 가져갔어요. 그거 어머야. 저기 껍질을 자기네가 쓰려고. 뭐 했어요? 화식기제 뭐 식기나 구두 대용으로 쓰려고. 그러니까. 근데 막 그걸 먹으면서 막 오다 붙어서 이렇게 먹으면서 엄청 욕했어요. 저게 껍질 가지고 잡히면 죽는다. 엄청 욕하면서 먹었던 적 있어요. 욕하는 거 처음 들어봐. 예, 우리가 사군단에 멸악산 공사하느라고 올라갔어요. 근데 멸악산 꼭대기에 그 소련 군대들이 와서 무슨 공사를 했어요. 근데 여기 왜 길을 닦는데 그 길 닦는 그 부대에 우리가 치료 보장으로 나간 거예요. 근데 군인들이 하식 도구가 없으니까 서로 하식 도구 훔쳐가는 거예요. 소치고 뭐 시키고 다 훔쳐가요. 그럴 때 그 가리비 그 조개 있잖아요. 밥 조개 이렇게 넓어요. 큰 거. 있어 이렇게. 군대 밥 식기 한 식기 밥을 엎어도 그릇이 남아요. 조개 껍데기가. 그래서 이런 걸 잊어먹어도 좋고 이동할 때 그냥 다 쓰고 버려도 좋고 하니까 그런 걸 가지고 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하식도구로 쓰는구나 이렇게 알았어요. 그 제가. 구멍 뚫어가지고 세면대를 쓰기도 하는 거 아니에요? 그다음에 요만한 조개 있잖아요. 요거 구멍 뚫어가지고 칼집에다 끼고 다니다가 그 숟가락으로 쓰거든요. 요렇게 조개 있잖아요. 요렇게. 그럼 여기 구멍 뚫려요. 꼭대기에다. 그럼 칼집에 차지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인간이 진화가 다 끝나고 나서는 별로 안 북한은 이제 진화해요. 이제 진화요. 알겠습니다. 숟가락을 가지고 다닐 수 없으니까. 대박. 시원하네요, 시원해. 시원? 8살 때 먹던 그 맛이에요. 근데 만드는 방법이 조금 다르긴 한데 근데 이 저 조개밥은 사실 그 바닷가에서 사시는 분들은 쉽게 뭐 만들어 먹고 또 그럴 수 있지만 산이나 이런 데 바닷가 아닌 사람들은 그 못 먹는 거 아니에요? 우리 한국 같은 데서는 다 이제 시장이 다 퍼져 있으니까 괜찮은데 북한 같은 거는 어려 몸두도 못 내죠. 무산은. 그래서 무산은 그냥 흔한 게 돌하고 먼지밖에는 없어요. 그 광산이 있다 보니까. 근데 저희는 그래도 할머니 때문에 해산물을 잘 먹었는데 가장 기억에 남는 게 그거였어요. 밤에 자고 있는데 엄마가 갑자기 깨우는 거예요. 딱 일어났더니 아빠가 청진에서 문어를 가져오신 거예요. 근데 다리 하나를 딱 잘라주는데 팔만한 거예요. 그런 거 있어요. 그렇지. 팔만한 거를 들고 이제 새벽까지 식구 4명이서 앉아가지고 뜯어 먹었던 기억이 나요. 근데 이게 얼마나 큰 혜택이냐면 북한은 운송수단이 한국처럼 되지 않다 보니까 해산물을 그대로 가져오면 다 썩어요. 상해요. 그렇다면 정말 소금에 절여가지고 가져오는데 아빠는 그거를 청진해서 미리 삶아가지고 가져오신 거예요. 그러면 덜 상하지. 비닐주머니에 넣어가지고. 그래서 정말 큰 문어여가지고 그거를 내 식구가 며칠 먹었던 기억이 나요. 아니 근데 우리 양강도 쪽에는 이제 내륙 지방이다 보니까 저렇게 맛있는 그 싱싱한 해산물을 먹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항상 이제 그 말린 해산물 있잖아요. 뭐 조개살이라든가 뭐 해삼 그 말린 거라든가 뭐 게살 말린 거라든가 이런 거를 저희 아버지 출장 갔다 오면은 항상 사가지고 왔거든요. 그래서 많이 먹었던 기억이 있어요. 아, 좋습니다. 예, 북한에서 이렇게 다양한 추억이 담긴 이 조개밥을요. 네. 우리 이만갑 식구들을 위해서 우리의 머구리 박명호 선생님이 직접 준비했다고 합니다. 박명호 선생님이 또 그게 있어요. 어지간히 맛있는 거 아니고서는 이거 맛있다라고 안 하시잖아요. 맞아요. 냉정하시잖아요. 네. 자신 있으세요? 그건 맛을 먹는 거 맞습니다. 좋습니다. 제가 작년 설날에 제가 이만갑에 처음 할 때 그때는 북한의 고난의 행군식이 북한의 소민 우리 그 굶어 죽지 않으려고 말미잘 뜯어먹고 소발통 살만 먹고 이런 걸 했어요. 그거는 이제 남쪽 분들은 잘 모르겠어요. 소란가? 북한에서 이제 소발통이라고 하는데 소발통이요? 네, 이제 육지의 소발통이 아니라 근데 이번에는 북한 고위층이 고급 문화, 조개밥, 대합밥. 오, 맛있겠다. 그 다음에는 해삼 사부사부, 해삼 사부사부. 오늘 해삼 사오신 거예요? 아니죠. 사오도 아니에요. 그럼? 오늘 아침에, 새벽에. 예. 직접 잡은 걸로? 예, 그럼요. 몇 마리나 가져오셨어요? 한 양백마리? 네? 양백마리는 뭐예요?
양 100마리. 양 200마리. 양 200마리. 200마리 얘기해. 200마리. 예. 직접 잡은 걸로. 아유, 그럼. 오늘 아침에 아니, 200마리를 보고 잡아서 세상에 그걸 옮겨서 지금 몇 시간 운전해서 오늘 여기까지 오셨어요. 자, 박수를 맞이해보겠습니다. 어머, 저 해삼이야. 해삼이 두 박스야. 와. 와, 나 살다 이렇게 많은 해삼도 세상에, 오. 야, 또 여기 오시니까 아주 단단한 마음을 먹고 나오신 것 같습니다. 와, 진짜 너무 기대된다, 진짜. 제가 공군 그 해상 부업할 때 먹던 이 해삼 사부사부와 그다음에 이 애들 원적 갈 때 싸가지고 하던 대합밥. 대합밥. 맛있겠다. 이걸 선보이겠습니다. 야. 자, 지금 여기 조개가 굉장히 커요. 이걸 가지고 어떻게 한 거예요, 지금? 요 대합을 네. 살짝 삶아서 살짝 째서 네. 그 속살을 내가지고 그러면 칼로 이제 잘게 탕쳐서 잘게 잘라서 밥을 네. 거슬거슬하게 해가지고 살짝 볶아요. 그 다음에 다시 그걸 입 벌리고 거기다 탁탁 가져 넣고 이거는 며칠 동안 가도 이 밥 피지도 않고 와. 그다음엔 아주 애들이 원적 가면 그게 다 부러워해가지고 이게 뭔 밥인가 해가지고 하나만 먹고 싶어하고 진짜 그러겠다. 일단은 맛을 떠나서 신기하니까. 일단은 아니, 김치할 때 쉬지 말라고, 발효가 빨리 되지 말라고 저 조개 껍질을 갈아서 넣어요. 이게 방부제 역할을 그렇지, 하나 보죠? 방부제 역할 하거든요. 근데 지금 어디 갈 때 쉬지 말라고 거기다 싸신단 말이 정말 과학적인 얘기인 거예요. 근데 더군다나 조개를 볶아서 넣으니까 더더군다나 오래 갈 수 있죠. 그래서 요거를 이렇게 찐 거예요. 쪄서 이렇게 나오면. 너무 좋아. 자, 그러면 밥을 한번 보여주시겠습니다. 자, 요거를 풀어서. 이야. 이야. 이거 먹을 때는 이걸 딱 떼는 거예요. 이걸 떼서. 한쪽을 떼가지고 요거를 퍼 먹는 거예요. 자, 오빠 맛있겠다. 자, 요걸로. 이렇게 해서. 야, 저래서 MC를 해야 돼. 신났다, 신났어. 그렇게 해서. 어떡해, 너무 맛있겠다. 오야. 아이고 아까워라. 아이고 아까워라. 맛있겠다. 아, 진짜. 희석 오빠 코라도 됐으면. 나는 혀. 어유. 입안이 강철되고. 어유. 꽃제비 같아. 위력이 같이 돌격제식으로 먹는데? 진짜 맛있게 드신다, 진짜. 맛있어요? 맛있어요? 아, 진짜? 우리 맛도 모르고 이렇게 박수 치는 거야? 혼자만 박수 오. 치지 말고. 그냥 순수한 조개 그 자체의 구수함이 예, 그 뚜껑에서 나온 그 바다 향이랑 딱 섞여가지고 나오는데 너무 맛있어. 자, 이것을 맛을 볼 수 있는 건 먼저 얼마 전에 출산한 우리 은하 씨 그리고 왠지 모르게 이분은 한삼을 자기가 먹어야 되는데 남을 주는 바람에 굉장히 몸이 좀 약해 보이는 우리 강유 씨가 저리 나오셔서 제가 한번 드리겠습니다. 좋겠다. 입안에다 넣고 오라. 두 개만 먼저 드릴게요. 자, 우와. 지푸라기 여기다 놓으시고. 이렇게 장사하다가 망하겠어요. 조개살이 엄청 많아요.
어떡해. 달아나는 거 아니야? 또 뛰어나가는 거 아니야? 지금도 기운 없어서 손을 벌벌 떨고 있는. 야, 감기 진짜 많이 먹어야 되겠다. 고향을 그리워하는. 하늘을 봤어요. 잠시만요. 이게 이런다니까요? 한 입 먹을 수가 없다니까요? 저 죽을 것 같아요. 진짜 맛있다 보다. 제가 4년 만에 지금 조개밥을 다시 먹어보는데 그 맛이겠지 막 이런 생각을 가지고 나왔어요. 근데 조개밥이 막 그 한계점을 넘어가지고 그 신기록을 세우는 그런 느낌이에요. 너무 맛있어요. 자, 우리 은하 씨. 불 좀만 줄여주시겠어요? 자. 얼마 전에 또 예쁜 아이를 또 출산해서. 고향 냄새가 나요. 네? 고향 냄새가 나요. 할머니네 집에 가면 네. 할머니가 저희가 왔다고 이제 1년 동안 모아두었던 맛있는 음식 다 꺼내 놓으시거든요. 할머니의 맛이 느껴지는데 이거를 저보다는 저희 아빠가 드셨으면 아버지. 더 좋아했을 것 같아요. 네. 아버지 드시면 아마 진짜 좋아하실 것 같네요, 진짜. 이거 남은 거 이따가 아버지 한번 네. 꼭 아버님 드렸으면 좋겠어요. 챙겨갈게요. 우와. 세상에. 아까 어떻게 이렇게 먹었죠? 껍질을. 우와. 진짜 맛이 너무 궁금한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지푸레기를 묶어가지고 딱 열 때 그 네. 집에서 주는 떡 왜 그 추억하는 냄새가. 지푸레기 냄새구나. 네. 이게 향도 네, 있고. 굉장히 좋은 거예요. 왠지 또 고기 막 들어오는데. 위로가 돼, 위로가. 그러니까 이게 가만히 먹다가 너무 밀어서 그렇지 짚이 들어가서 네. 이 구수한 향이 나는 거군요. 근데 지푸라기로 꼭 쪼매야 하는 이유가 있나요? 그냥 해도 되나요? 아니면 꼭 묶어야 되나요? 북쪽에는 사실 이 끈 같은 게 다 귀해요. 그게 그래서 볏짚을 그냥 묶었죠. 그럼 실로 해도 되겠네요, 집에서 근데 그냥. 그렇죠, 실로 해도 되죠. 집을 좀 권하고 싶은 게 이 맞아요. 집에서 나오는 그 향이 있어요. 맞아요. 예. 보통 이렇게 알이 꽉 찼다라는 표현 하잖아요. 네네. 이건 살이 꽉 찼네요. 살이 꽉 찼다. 선생님 원래 조미료가 조개로 만드는 것도 있잖아요. 그게 조개에 핵산이 많아서 글루탐산이 많아서 진짜 맛내기거든요. 우리 왜 조개탕에서 콩나물국 끓이면 시원한 맛 있잖아요. 맞아요. 그 조개 맛이 밥에 그냥? 배어 있어. 어우. 여태까지 뚜껑에 비벼 먹은 것 중에 조개밥이 정말 제일 최고네요. 근데 단점이 있어요. 뭡니까? 3번 먹으니까 없어. 맛있어서 그래. 다 먹었네. Starry, starry night. Paint your palette blue and gray. 자, 이번에는요. 이만갑에서만 볼 수 있습니다. 듣도 보도 못했습니다. 들어보기는커녕요. 어떤 요리책에서도 전 못 봤어요. 5초 정도 담가놓고 있습니다. 어머, 저 해삼이야. 이야. 이혜정 선생님이 모르는 음식이면 지구상에 없는 음식이에요. 그러니까. 아니에요. 북한에 나름대로 거기중에는 지구촌에 없는 음식이 여러 개 있어요. 근데 해삼 샤브샤브라는 건 저도 처음 들어보거든요. 근데 이게 북한에서 간부들만 네. 먹는 그런 좀 고급 음식. 네, 네. 북한 공군에 있었거든요. 그러면서 제가 중대장 하면서 해상 부업 기지를 가지셨는데 비행 조종사, 대대장급 같은 것도 이런 건 못 먹어요. 못 먹지. 사람 못 먹는 거야. 거기 리온 앞바다에 섬이 있어요. 공지가 내려오면 모시고 같이 가서 가족들이랑 같이 나와서 불 피우고 할 때 그 해삼은 잘 썰어놓으면 딱딱해서 잘 맞아, 싱싱하네. 못 먹었거든. 딱딱해서 한참 물고 있어야 녹는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매운탕이라든가 육수물에다가 샤브샤브 해 먹으면 아주 맛있다고. 부드러워지는 그래서 그때부터 해 먹었는데 정말 맛있더라고. 그러니까 여기 있는 게 해삼. 네, 해삼은 이 우리나라 해삼에서도 이 동서남에서도 동해 해삼이 덜기가 또렷하고 그다음엔 또한 우리 거기가 제일 청정 지역이고 예.
요거를 지금 손질해서 놓으신 게 썰어놨고. 맛있겠다. 너무 신선해요. 살아있는 해삼입니다. 자, 샤브샤브 한번 지금부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안에는 뭐가 끓고 있는 거예요? 아, 이건 그 해 떠먹고 남은 매운탕. 아, 매운탕에 샤브샤브를 한다고? 예, 매운탕 국물에 한 5초 정도 담가 놓고 있으면 돼요. 5초? 예. 저거 맛있겠다 진짜. 연해질 거 아니야, 그지 개운하고. 여기 너무 오래 놔두게 되면 다 녹아버려요, 해삼이. 아, 해삼은 너무 많이 익히면 녹는다? 예. 이 시간이 너무 오래 지나면 다 녹아 없어져요, 해삼이. 때문에 한 5초에서 10초 가량 있다가 바로바로 먹어야 돼요. 해삼 그냥 먹어도 되는데 왜 이렇게 먹었어요? 맛있어요. 맛있어요. 아니 그냥 먹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아, 이게 해삼이 살아있는 걸 썰면 몸을 딱 힘을 주기 때문에 굳어져서 딱딱해진다고. 그렇죠. 이게. 예. 그럼 완전 돌이에요, 돌. 안 먹으려고 그러지. 제 아내도 잘 안 먹으려고 딱딱해서. 안 먹어요, 잘. 아, 요거. 아우 남희석 씨는 좋겠다. 그러니까. 저 소리 좀 봐. 뚜둑뚜둑 소리. 쉽게 씹는 것 같아. 그냥 삼켜도 돼요. 그냥 삼켜도 돼요. 언제 씹을 새가 없어요. 말 좀 해, 말 좀. 이수혁 오빠 혀 잃어버렸어, 지금. 말을 못하는 거. 이게 나름대로 북한의 0.001%만이 먹는 거예요. 맞아. 이거 지금 국물이랑 같이 먹으니까 국물에 그 매운탕 맛이 먼저 들어왔다가 해삼 맛 없어졌는데 라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그러다가 국물이 넘어가고 나서 씹으니까 해삼 특유의 향이 퍽 하고 튀어나왔어. 그리고 흐물흐물하게 부드러운 것도 있지만 약간 씹히는 맛이 나중에 또 나와요. 신기하다. 이거 영양분이요. 영양분. 아, 침 넘어간다. 아니 너무 궁금해서요 지금 맛이. 자, 그러면 불을 좀 키워서. 네. 이거 이혜정 선생님은 많이 국자로 뜨세요. 많이 국자로 뜨세요. 아니요, 다 먹을 거예요 나. 자, 우리 혜정 선생님만 먼저. 먹어도 되죠? 네. 아, 난 어떻게 죽을 것 같아. 국물이 이거 엄청 시원해요. 어떻게 우리 맘마 선생님 지금 기분이 완전 좋아지셨어요. 딱딱한 게 아니고요. 네. 쫄깃함이 늘어났어요. 역시 그래서 맛 표현 짱이다. 고들함이 있죠. 네. 그렇게 고들고들한 맛이 이거 씹는 재미가 있는데요. 진짜 몸에 좋은 거예요. 오, 향이. 맛있어요. 맛있어요. 맛있네요. 이거 라면 넣어서 먹으면 맛있어. 이거 라면 넣어서 먹으면 맛있어. 근데 이거를 매운탕 국물에다 이렇게 한 게 또 한 신의 한 수 같아요. 매운탕에 들어가니까 그 매콤한 양념 맛에 해삼 맛이 쪼긋하게 어우러져서 요거 아주 금상첨화인데요. 매운탕도 맛있는데 나는 매운탕 국물보다 사골 국물. 아, 진짜? 네, 그거 진짜 맛있어요. 이 매운 바닷거하고 이 땅에 거. 사골 국물하고. 네, 사골 국물하고 정말 잘 어울려요. 영양 완전 장난 아니다. 아니 이만감이 요리 프로예요. 오늘 저 생전 보지 못한 요리를 봐요. 자, 오늘 새벽부터 바닷속에 들어가서 해삼 200마리를 잡아서 이렇게 오셨고 밥까지 오셨습니다. 너무너무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희가 레시피 꼭 올려드릴게요. 아, 사미가 벌써 이렇게 맛있어요. 네. 정말, 너무 뭐 추억도 많고 맛도 있고 여러 가지인데
과연 그럼 2위는 도대체 어떤 음식인지 2위 어떤 음식일 것 같으세요, 이 선생님? 빈대떡 아닐까? 그죠? 그래도 북한 음식 하면 빈대떡 1등이죠. 그 중에서도 감자전. 왜냐면 감자가 많으니까. 그치, 그치. 명절에 또 맞아. 이전 빠질 수가 없잖아요. 갈아서. 예, 과연 정답이 있을지 눈물의 북한 고향 밥상 베스트 3 2위 공개합니다. 뭐지? 눈물의 북한 고향 밥상 베스트 3 2위 김치밥. 김치밥? 김치볶음밥인가? 그러니까 우리도 왜 아니면 김치밥 김치죽? 하잖아요. 돼지 밥에다가 쌀에다가 김치 썰어놓고 돼지고기 좀 얹어서 완전 냄비에다 맛있어요. 밥 저희 튀죠. 어머니도 그렇게 그래서 양념장 비벼 먹죠. 똑같아요? 네네. 같아요? 네, 똑같아요. 아니요. 그러니까. 김치. 밥과 같이 쌀하고 같이 앉혀서. 김치밥을 할 때 아주 김치를 밑에다가 썰어서 깔아요. 씻지도 않고 그냥 양념채로 썰고 그다음에 쌀을 조금 불었다가 그때 얼려놓고 밥물 이제 조절해서 뚜껑만 딱 닫으면 돼요. 이제 그 혜련 선생님께서 그 고기를 얘기하셨잖아요. 돼지고기 넣죠. 고기는 정말 고기는 귀하기 때문에 약으로나 먹을 수 있었어요. 그래서 어떤 집에서 잘 사는 집에서는 쌀이 없으면 저 밀가루에서 밀가루 범벅을 하고 그다음에 밀가루 범벅이 없는 집은 그나마 옥수수를 하고 옥수수도 없는 집은 김치를 막 국처럼 끓여갖고 위에다가 강냉이 가루 풀어갖고 비벼서 강냉이 죽을 먹었어요. 아 진짜? 예, 그래서 동네에서 놀 때마다 밀가루 범벅한 집에서는 그 덩어리를 똑처럼 갖고 나와서 애들이 막 먹고 어떤 집은 그 또 애들은 못 사는 집에서는 강냉가루를 들고 나와서 먹어요. 그러면 너는 잘 사는 집, 우리는 못 사는 집. 딱 갈려서 놀아요, 그것도. 추억이다, 예. 진짜. 저는 이제 김치밥을 정말 많이 해 먹었어요. 그래서 너무 질릴 정도로 먹어가지고 지금은 쳐다보기도 싫을 정도거든요. 근데 정말 맛있게 먹었던 적이 딱 한 번 있었거든요. 그게 이제 엄마가 중국 가신 다음에 아빠가 처음으로 새엄마를 하신 거예요. 근데 새엄마가 북한 정말 기름이 너무 소중하거든요. 근데 새엄마가 기름 한 병을 가져오신 거예요. 그래서 너무 신나가지고 근데 또 마침 아빠랑 그 새엄마가 나가신 거예요. 잘 됐다 싶어가지고 그 기름을 거의 반통을 쏟아붓고 그리고 김치를 막 비벼가지고 김치 볶음밥을 만들어 버린 거예요. 근데 전 처음 기름 먹어가지고 막 설사하고 막 난리 났어요 그날. 예, 기름이란 거 처음 접하다 보니까 그렇게 많이. 근데 너무 행복했어요. 너무 맛있게 먹어가지고. 아니 저는 비슷한 추억이 있거든요. 저희도 70년대 식량 작업하기 전에 우리 어릴 때는 밥이 한 숟가락 이렇게 남으면 엄마가 멸치 육수를 내서 김치 넣어서 끓여서 거기다 그 밥을 한 숟가락 넣으면 밥이 퍼지잖아요. 그럼 양이 많아지면 먹다 남은 떡국떡 있으면 몇 개 넣고 아니면 콩나물도 좀 넣어서 저희는 그걸 갱식이라고 해요. 그래서 그거를 여럿이 나눠서 떠먹었던 시절이 저희도 있었거든요. 저희 집의 김치밥은 아버지가 굉장히 좋아하셔가지고 어머니가 이제 가끔 해주셨는데 그게 김치밥이 고급이에요. 저희 집 김치밥은 일단 기름을 넣고 아까 그 담아내기 같은 거 쫙 해가지고 김치를 볶다가 같이 돼지고기랑 잘게 썰어가지고 같이 볶다가 이제 쌀을 넣어서 밥물을 해가지고 같이 밥을 하는 거예요. 완전 맛있어. 진짜 맛있어. 근데 그게 사람들이 김치 볶음밥 아니야 이러는데 맛이 전혀 틀려요. 이제 물을 넣어서 맞추니까. 네, 밥을 하니까 그 김치 양념이랑 쌀이 이렇게 간이 다 배어가지고 네, 따로 양념을 안 해도 너무 맛있는 거예요. 이렇게 비교를 하면 돼요. 그 김치 볶음밥은 먹으면 밥맛하고 김치가 따로 딴 맛, 김치 맛, 밥맛 이렇게 나는데 김치 밥은 이렇게 하나 된 느낌? 네, 거기에 이렇게 물을 넣다 보니까 간이 좀 삼삼한데 거기에 이제 마늘 넣고 뭐 해서 양념장을 만들 곁들여 먹으면 진짜 맛있어요. 우려봐도 그렇게 맛있겠다. 돼지간하면 상상이 되는데 전혀 상상이 안 그러니까 돼. 쌀에 그 김치가 아예 배는 거. 네, 배는 거예요. 밥하면서 양념이. 진짜 맛있어요. 근데 이게
아까 식량이 없을 때 이제 많이 드셨으니까 지겨울 법도 한데 이게 지금 2위인 걸 보면은 한국에 오시니까 이게 더 그리워지신 건가요? 아, 그런 것도 있어요. 왜 그러냐면 이 추억의 음식이라고 그 추억을 더듬으면서 먹으니까 그 어떤 추억이냐면 저하고 제 위에 오빠하고 제 밑에 동생이 있어요. 근데 늘 어머니가 나가서 이렇게 식당을 다니다 싶으니까 이렇게 들어오면 늘 주무셔요. 힘드니까 주무시고 우리끼리 밥을 해 먹어요. 그래서 제가 밥을 하게 되면 늘 밀가루는 내가 먹고 오빠하고 동생한테는 김치만 담아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빠가 맨날 나보고 너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하면서 따라다니면서 못 살게 놀고 밥할 때마다 문구멍으로 이렇게 보고 그랬어요. 밀가루 또 혼자 먹나 해가지고. 그래서 그때는 조금 어머니가 괜찮게 사시니까 밀가루를 가져다가 그렇게 먹으면서 그걸 추억으로 들고 나가면 애들이 야 너네 밀가루 먹는 집안이구나 막 이렇게 막 부러워했었어요. 그래서 지금은 밀가루는 아니지만 쌀을 붉어서 어머니가 해주시던 그 맛대로 이렇게 양념장이나 그대로 먹으면 계속 고향 생각나고 오빠 생각나고 동생 생각나고 이게 끊기지 않는 거예요. 여기 와서도. 저도 김치밥을 엄청 좋아해요. 그래서 집에서 엄마가 김치밥을 가끔씩 해주시긴 했는데 그게 좋아하지만 자주 해주지는 않았어요. 왜냐면 저희 어머니는 김치밥을 될수록이면 안 해주려고 했어요. 왜냐면 그런 말이 있었대요. 일단 여러 가지 반찬을 섞어서 이렇게 먹는 밥은 항상 사람 벗기면서 산다. 벗기면서 산다. 그러니까 시간이 없이 항상 벗기면서 산다. 그런 말이 있어요. 예, 그래서 그런 말이 있다고. 근데 북한에 어려운 집들이 많다 보니까 대부분 그런 말을 다 믿지 않고 그냥 먹었는데 저희 집 어머니만은 그 말을 믿어가지고 저한테 될수록이면 김치밥 먹지 말아라. 더 맛있는 거 있는데 왜 그걸 자꾸 먹겠다고 하냐. 그러니까 그게 너무 호기심이 생겼어요. 그래가지고 어머니가 집에 안 계시면은 몰래 자체를 해먹곤 했었거든요. 그래가지고 여기 한국에 와서도 가끔 그 김치밥 생각이 나서 한번 해먹었었는데 전혀 틀리더라고요. 다르다고 그래. 네. 네, 이제 북한 추억의 음식 대망의 1위입니다. 과연 어떤 음식일지 그리고 어떤 추억이 담겨 있을지 1위 공개하겠습니다. 눈물의 북한 밥상 베스트 1위! 눈물의 북한 밥상 베스트 1위! 도루매기! 자신들이 잡아내는 한 마리 한 마리의 물고기란 총포탄과 같다는 무거운 사명감을 지니고 일제히 집중모작으로 진출하고 있습니다. 도루매기? 도루매기, 도루묵이란 얘기인가요? 우리는 네. 도루묵이라고 지금 이 계절에 먹기도 하죠. 근데 사실은 이게 강원도 위쪽에 북한에 가까운 쪽에 갈수록 굉장히 좋아하는 음식이잖아요. 맞아요. 저희는 무 조금 슴슴하게 쓸어 놓고 육수 넣고 고춧가루 설렁설렁 뿌려서 그렇게 양념 많이 안 하고 조리면 국물 떠 먹으면서 알 걷어 먹으면서 이 계절에 밖이 추울수록 더 맛있어요. 1일 이유 있을 것 같아요. 네. 진짜 맛있어요. 네, 저 도루매기가 북한에서는 도루매기가 제일 쌉니다. 맞아요. 그러니까 제일 싸니까나 돈이 없고 하는 서민들이 저걸 가져다 한두 마리씩 싸다가 밑에다 무든지 풋고추든지 깔고 그 위에다 저 도루매기 한두 마리 넣어서 맞아. 냄새를 맡고 이렇게 먹었는데 지금은 도루매기가 또 좀 흔하고 하니까 그 도루매기가 좀 많이 해서 조림도 해먹고 탕도 해먹고 맞아. 무슨 또 볶아도 별나게 다 해먹는 게 요리하는 사람이 손맛에 따라서 다 다르게 가게하게 해먹는 음식이 됐습니다. 한간지대 사람들은 도루묵이 또 귀해요. 또 비싸게 또 사서 먹거든요. 식량하고 이렇게 바꿔서 물물 교환해서 먹는데 이것이 할아버지 상이나 아버지 상이나 이렇게 남자들 밥상에는 이 도루묵이 구워서 올라가지만 여자들 밥상에는 그 남자들 밥상에서 먹고 나온 대가리나 조금 알 이런 거 남겨주면 그런 거 먹고 손님들이 오게 되면 이거를 반찬으로 내놔줘요. 그러면 손님들이 이걸 남기길 바라면서 계속 앉아 지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손님이 지키는 아이를 봐서 전 반토막을 남겨주면 후닥닥 먹어 치우던 그렇게 맛있는 음식이었어요. 추억의 음식이에요, 진짜. 그렇구나.